자, 오락가락의 뒷북 공개까지 좀 논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걱정입니다. 예. 김 기자, 이 확진자가 한 분 더 나왔죠? 네, 예. 16번째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43세 여성분인데요. 태국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지난달 19일에 태국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조금 몸이 떨리고 오한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달 27일 광주 21세기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통원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남대병원에 내원한 뒤에 격리 조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16번째 이제 확진자분이 나온 거죠. 여성분이고 42세 여성분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시청자 여러분들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 분이 더 는 것도 는 거지만 태국 여행 후 입국해서 지금 확진을 받았다는 거. 태국 여행 후에. 이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고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이게 걱정인 거예요. 태국 여행 이후에 이 42세 여성이 19일 날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는데 어제 전남대병원 내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난달 19일부터 어제가 2월 3일이니까 며칠 공백입니까? 16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16일 동안 지금 이 여성분이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던 셈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오한 증상이 지난달 25일 발생해서 27일 날 광주 21세기 병원을 방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며칠 7일 동안인가 계속 통원 치료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 그래픽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분이 병원에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지금 동선도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16일 동안 이 여성분이 집에만 계셨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접촉자 수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태국 여행 후에 입국해서 이게 하나의 포인트. 두 번째는 16일 동안 지금 무방비로 동선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건데요. 걱정입니다. 우리 최 교수님 한 말씀 주시죠. 예. 정말 저는 이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좀 갈팡질팡, 오락가락, 우왕좌왕 이렇게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는데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일 동안 어디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가 총균세라는 아주 구체적인 아주 저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세계 인류 문명사를 바꾼 세 가지가 총과 균과 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균쇠가 나타나면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 전염병, 이렇게 더군다나 확인되지 않은 전염병, 이 균이라고 통칭되는 굉장히 무섭고 중대한 사실상 일종의 재앙 같은 건데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초기서부터 정말 허점투성이에요. 저는 지금 엄청난 마스크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태국과 따져요. 대만 같은 나라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마스크를 다 확보 있는데 이런 호흡기 감염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방치해놨다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의료 관광 금지로 4시간 만에 왔다 갔다 엇박자가 나고 이게 지금 정부가 저는 이게 메르스 사태를 아마 이게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보다 더 엄정하고 보다 더 중국도 눈치 보지만은 좀 소신 있는 저는 대처가 필요하다. 정말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 우려라고 해야 되겠죠. 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12번 확진자분이 이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12번 확진자 접촉자가 4.8배나 갑자기 확 증가해버린 거예요. 이 12번 환자분이 이외에 일본에서 가이드하고 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남성 49세인데 일본의 확진자랑 접촉해갖고 이제 감염이 됐고 국내에 들어온 그 중국인 남성인데 이 접촉자 수가 그제만 하더라도 138명이었어요. 어제 보세요. 361명으로 확 늘어요. 우리 이게 그래픽 저희가 갑자기 조금 전에 급하게 수정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접촉자 수가 갑자기 또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 그래픽 수정했습니다. 자, 오늘 666명까지 이제 확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138명에서 지금 그제가 뭐 한 이틀 사이에 한 528명이 접촉자 수가 확 는 거죠. 12번이 확진자 접촉자가. 근데 보시면 그래픽 좀 넘겨주세요. 자, 슈퍼전파자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난달 20일 날 이 12번 확진자분이 신라 면세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거 방문했으면 소독도 해야 되고 차단도 해야 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부가
저 12번 환자분이 신라면세점 방문한 사실을 언제 공개했느냐? 어제서야 뒤늦게 공개한 거예요. 14일 만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촉자 수가 확 늘어나고 지금 부랴부랴 신라면세점 문 닫고 소독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기존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감염이 됐었는데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훨씬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게. 예. 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방역 체계로 저거를 방어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을 빨리 내려서 기존의 방역 체계로 안 된다면 극단의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예. 좀 아까 본 16번 확진자 예. 이거를 보면 그것을 그 주장을 더 강화를 해주는 게 예, 예. 이제는 우한이 아닌 어느 나라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올지 모른다는 게 하나 더 추가돼 버린 거예요, 지금. 예. 태국에서 지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일반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존 방역 체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도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 설명을 듣고 우리 정홍임 의원님 말씀을 좀 들을게요. 우리 근데 김 기자 어때요? 이 정부가요, 뭐 발표를 했는데 오락가락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상 불안한 국민들은 이제 뭐 정부의 말만 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번 말이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떡해요? 일단 무증상 감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외 사례라든지 연구 사례에서 뭐 감염 사례가 있다라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발생한 점도 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학 연기를 검토 안 한다고 했다가 개학 지점까지 뭐 모르고 있다가 개학 연기를 허용한다라는 발표가 또 나와서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단기 비자의 발급에 관해서 중단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가 몇 시간 이내에 중단 아닌 검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한 문정권의 오락가락 갈팡질팡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정략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은 아예 뒷전인 것입니다. 이런 모렴치, 국민 무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네, 이제 16번째 환자분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가 뭐 방역이라든지 환자들 관리라든지 확산이 방지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맞죠.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들이 이제 일부 드러나는 건데 정부가 우리 국민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김민지 기자의 순간 포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순간 포착입니다. 함께 해주시죠.